뒤에 사진은 한동훈 법무장관인데 키워드가 짐승, 잡스럽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 표시를 하면서 거세게 뭔가를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잡범이라는 표현을 쓴 경우가 꽤 되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통상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그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보 받으면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공통점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을 질문을 받고 얘기하면서 잡범이 어쩌고 저쩌고 잡범이 어쩌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최근에. 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굉장히 또 강한 표현을 씁니다. 우선 첫 번째 목소리 들어보시죠. 잡스럽죠. 센 발언을 하고 싶지만 네. 제 입의 건강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고위직 검사 출신으로서는 수사에 협력할 의무까지는 아니라도 네. 협력하는 것이 도리죠. 그래야지 다른 잡범들이 따라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자기 아이폰 비번 안 풀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참 잡스럽습니다. 무도한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저분이 워낙 자주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는 좀 똘망똘망하고 젊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 보니까 제 표현을 하자면 맛이 좀 갔어요. 할 때마다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를 하는 거예요. 잡범이라는 표현을 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잡스럽다. 맛이 갔다. 똘망똘망하더니 지금은 맛, 뭐 이렇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거칠어지는 거죠. 민주당에서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마저 보시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제 언어, 한동훈 장관도 그런 전선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우리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실의 발언을 두고 누가 뭐 단식하라고 했느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고 인면수심의 정권이라고 했어요. 얼굴은 사람인데 이 마음을 보면은 결국 짐승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들으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요. 어떻게 저렇게 이쁜 말만 골라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한 장관이 독하게 말하니까 저도 좀 독하게 한번 비유를 들자면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일종의 사디스트 같다.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고통을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 홍석준 의원님. 한 장관의 어떤 강한 표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4명 목소리를 연속해 들어봤는데 표현 수위가 높아요. 그 뒷부분은 짐승 그리고 무슨 사디스트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거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맨 먼저 나오신 박범계 의원이 예. 얼마 전에 의총에서 검찰 아가리라는 표현을 쓰신 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가지고 저렇게 멘트를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데 사실 정치인이 정말 언어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언어가 좀 살벌해지고 있고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하시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의 의미 속에는 그 정확하게 이제 보면 이재명 대표를 잡범이라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절차는 사법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 사법 절차를 자꾸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면은 다른 잡범들도 자꾸 이제 따라하면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범인을 이제 구분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정치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분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정치범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장관의 저런 어떤 표현을 저렇게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는 저 자체의 어떤 표현도 표현이지만 한동훈 장관 개인을
어떤 겨냥한 것이다. 아. 지금 이제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보면은 항상 좀 탑이나 여론 주도층의 인사를 집중적으로 좀 공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 진영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을 집중적으로 타겟이 어떤 됐다는 겁니까? 이야기만 하더라도 좀 타겟이 좀 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같은 좀 뭐랄까 저 같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저도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저 같은 사람은 아예 뭐 신경을 별로 쓰시지 않는 것 한동훈 같다. 장관만 너무 거기다 타겟을 그렇습니다. 포화를 그래서 집중하고 결론은 있다.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예. 보면 또 한동훈 장관 또 또 뭔가 몸값을 또 키우는 몸값 또 그런 키운다. 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라면 공세인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지금 이걸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예. 피장파장이고 50보 100보죠. 아, 거기서 거기. 근데 앞서 이제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 정치의 언어의 인플레이션, 아. 감정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요. 아. 근데 이제 정치라는 거는 어쨌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게 조금씩 어떻게 또 때로는 양보하고 예. 그러면서 이게 타협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정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는 국무위원인 이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이 보태고 있어요. 오히려 더 그걸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예. 무슨 이 도어 스태핑을 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어. 국회만 오면은 뭔가 야당을 향해서 국회 도스 굉장히 저런 감정적이고 센 발언을 함으로써 예. 정쟁의 지렛대 역할을 장관이 하고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저렇게 정치적인 논평을 즐겨 하시려면 근데 장관직 농단을 그만하시고 링에 올라오셔서 정치인이 되시라 예. 이 말씀을 저는 거듭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직접 자범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돌려서 자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게 이제 특수 검사들의 인식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이 아마 그 인식을 갖고 있을 거고 자기들끼리는 사석에서 저런 말을 주고 받을 겁니다. 저는 그걸 여과 없이 대한민국 법무검찰 행정의 책임자이자 장관이 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거는 당연히 감정적으로 야당을 자극하고 결국에는 서로 거친 말만 남는 이런 정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장관은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그 국회에서 야당이나 예. 이 저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장관의 직업적인 목표나 직업적인 그 중심 역할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영상은 한동훈 장관이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뭐 최근 한두 달 정도 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어요. 국회 올 때마다 사실 기자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또 해요. 근데 그때마다 모든 질문에 거의 다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검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재명 대표고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입니다.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공당인 민주당이 저러는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각이 이런 게 있어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곧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아니냐, 같은 생각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떠난 이유가 국민들과 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그 청와대를 떠나는 명분이었죠. 그리고 국민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 도어 스태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도어 스태핑 중단이 되고 예. 그 중단된 도어 스태핑의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뭐 대신하는 거 그럼요. 아니냐. 그리고 그 대신하는 도어 스태핑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한동훈 장관 개인의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고 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 세력 전체의 의중이 담긴 발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장관들이 전부 저런 식입니다. 이게 정치라는 것이 정말로 지금 챙겨야 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수출이 12개월째 감소하고 있고요. 126만 명의 청년 실업자들이 고용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곧 추석인데 추석 물가가 지금 시장에 나가 보면요. 살인적입니다. 제발 좀 국회에 오셔서 야당하고 싸우는 장관 말고 국민들에게 무한 봉사하고 무한 예. 헌신하는
그런 장관의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사실 국회 출석 기회가 많았어요. 국회에서 뭐 예결위도 있었고요. 본회의 열리고 대정부질 등등 해서 국회 올 일이 많아서 물론 발언이 작기도 했지만 발언 수위나 표현이 좀 강해진 것도 분명히 보입니다. 혹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국회 가거든 전사가 되라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혹시 그런 영향일까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아마 다 그냥 할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내가 앞으로 정치를 해야지, 그다음에 난 대통령이 돼야지 뭔가 이렇게 계산을 했다면 저런 발언을 못 하겠죠. 더 마사지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으로 순화시켜서 향후에 얘기하겠죠. 어떤 정치적인 행로를 감안한다면 생각하고 있다면 저렇게는 얘기는 안 했을 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그냥 뼈속 깊이 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사들은 사실은 그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저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자범이라는 단어를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왜 발끈해갖고 막 인신공격을 오히려 한동훈 장관한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걱정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은 수사하는 사람들은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정치인을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그 자범들이 보고 배우면 어떡하냐. 앞으로 우리의 그 치안 유지나 사법 시스템은 어떻게 하냐. 저는 사실 순수하게 그게 들려요. 제가 검사를 해서 그러는지 약간 모르겠지만 팔이 안으로 굽으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보이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걱정들을 검사들이 한다고요. 실제 그렇게 한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검사실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걱정이 있을 것 저런 같습니까?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거 혹시 아닐까?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스러운 검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지. 예.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뭐 자범이라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공격 언어로 쓴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박원석 전 의원님 얘기하고 이 정미경 전 최고위원 얘기가 두 가지가 여러 가지 압축적인데, 여기는 그냥 정치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 박원석 의원님은 저렇게 얘기할 거면 국회로 오세요. 약간 이렇게 평가가 좀 엇갈렸는데, 오늘 21일입니다. 체포동의안이 오늘 재가가 돼서 국회 보고됐거든요. 그럼 22일 날 표결이 좀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로 보이는데, 그때 한동훈 법무장관이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좀 설명을 또 하거든요. 그때도 또 야당 의원들과 격돌이 있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됩니다.